성준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무인항공 운영 서비스 프로젝트 수업의 최종 발표를 진행할 이석태 석사과정입니다. 저는 홍수훈 교수님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발표할 제목은 크레이지 플라이 플랫폼 연구 및 하이브리드 VTOL UAV 기초 연구입니다. 목차는 인트로덕션부터 풀체 플랜까지입니다. 본 수업 동안 홍수훈 교수 지도하에 발표 주제가 수정된 이후 프로젝트 연구 목적은 크레이지 플라이 플랫폼 펌웨어 분석하여 파악된 코드 구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설계하고 검토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이브리드 VTOL UAV 플랫폼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제어 분야에서 연구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 능력이라 함은 무인항공기의 다이나믹을 파악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펌웨어로 제어 기법을 적용한 다음에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향상시킨 연구 능력은 다이나믹 모델을 확보하고 펌웨어 수정 및 코드를 개발하고 펌웨어 제어 법칙을 적용하며 필요한 물리적 변수를 시험적으로 획득하는 능력,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는 능력, 이렇게 5가지로 제가 가져야 할 연구 소양을 파악하고 본 프로젝트를 참여했음을 알려드리면서 전체적인 연구 계획은 이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특히 크레이지 플라이 펌웨어를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구축하는 것에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VTOL UAV를 나가기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고 향후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부분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크레이지 플라이 펌웨어를 분석하여 구현한 시뮬레이션인데요. 시뮬링크를 사용했으며 실제 성능과 어느정도 유사하다고 구현되었습니다. 이전 중간 발표에는 자세 제어까지 연구 진행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최종 발표에는 고도 제어기와 위치 제어기 설계 및 실험을 통한 성능 검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 제어기입니다. 실제 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시나리오는 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약 0.4초간 5초간 호버링, 그리고 약 0.8m로 5초간 호버링, 그리고 약 0.4m로 5초간 호버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과 같은 실제 데이터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초록색이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파란색이 실제 센서 피드백을 통해 측정된 값입니다. 비교적 유사한 경량성의 성능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도 제어기를 설계했을 때 고도 제어 구조는 우측에 있는 코드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PIVI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명령값 구간에서 평균을 검토하면은 시뮬레이션의 구간별 평균과 실제 값의 평균 구간별 차이가 0.0061m로 비교적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파란색과 실제 피드백 값이 다른 이유는 릴레이티브 포지션 센서를 사용했어서 그런데 바이컨 같은 센서를 사용해서 실제 실험을 했었다면 좀 더 성능 비교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이컨을 사용하는 것은 포지션 컨트롤러 성능을 검토를 할 때 진행하였고요. 이제 위치 제어기를 설계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 위치 제어기는 트랜슬레이셔널 다이나믹 리커션으로부터 좌표 변환 행렬로 대치된 텀을 분해하면은 우측과 같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빨간색 텀과의 우측에는 마이너스 유형 행렬의 곱을 나타내게 되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NED 프레임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TX, TY, TZ는 body to earth를 좌표 변환 행렬 곱하기 00-U1의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아래와 같이 body to earth를 분해할 수 있는 행렬로 나타냈으며 각 좌표 변환 행렬은 also normal하고 also 고노란 특징 덕분에 RZ 행렬 트랜스포즈 행렬을 앞쪽에 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행렬 곱으로 나타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텀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중요한 식이 우측에 있는 초록색깔 박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종적 결과로서만 일단은 설명드리자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세타 d 사인 파이가 파이 d 값으로 가정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Small Angle Approximation 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표와 보시다시피
세타가 작아질수록 사인 세타는 세타에 가깝다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식을 가정하여 적용하는데, 펌웨어에도 이와 같은 식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시뮬링크에도 이대로 적용하여 제어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포전 펑션에 필요한 값이며 포지션 컨트롤러 구조가 PPI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성능은 다음과 같이 반응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실험 결과가 우측과 같이 나왔으며 실험 결과 비교했었을 때 비교적 경향성은 비슷하나 이때 그 차이점이 0.0 몇 채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비교적 검토 이루어진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파라미터들은 매스가 0.04, 암 랭스가 0.046,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다음과 같으며, 이런 연구 과정을 하면서 매뉴얼 2가지와 보고서 하나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연구 결과를 확실히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매뉴얼 2가지를 통해서 통합개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 과정을 정리하면서 크레이지플라이 펌웨어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시뮬레이션 구축이 가능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도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세팅 타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느림을 확인하였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 튜닝ing 또는 로버스트 컨트롤 구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세터링 타임이 고도 제어기에 비해서 포지션 컨트롤 빠른 편으로 나타나는데 2.04이지만 여전히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개인 튜닝을 또는 제어기 구조를 PID 내에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레이지플라이 플랫폼 기반으로 제가 향후 연구 계획을 진행하고 싶은 방향은 하이브리드 VTOL UAV입니다. 하이브리드 VTOL UAV는 우측 하단의 이그샘플처럼 회전의 추집 방식에서 고정인 컨피규레이션에 이점 장착한 UAV입니다. 이러한 UAV는 실제 상업이나 군사용으로 서비스되기 위해서 운영하기 편리하고 적절한 제어기법을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VTOL UAV는 일반적인 쿼드콥터 회전의 항공기보다 인듀어런스가 증가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특히 제가 연구하려는 하이브리드 VTOL UAV가 틸티드 모터이기 때문에 그 틸티드 모터로부터 컨트리뷰션이 작용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지상 탐색 같은 안정적인 솔루션 제공으로 새로운 형태의 VTOL 항공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효과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연구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전 예시의 기체는 상용화되어 서비스 있는 것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제가 연구하려는 참고 모델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본 참고 모델은 인더트리스 스위치 에어라는 기체이고, 본 기체는 윙 컨트리뷰션을 통한 회전익 기체의 기동성에 근접하려는 연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저는 이 기체를 기반으로 비행시간을 향상하고 기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어기법을 연구해 보려고 목표를 잡고 있으며, 대표적인 특징은 피칭 무브먼트가 후방 모터를 통해서 틸티드 된 모터 형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크레이지플라이의 무게, 프로펠러 질은 배터리 용량 등이 매우 유사하며 직접적으로 바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모델로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한 쿼드콥터 형태 크레이지플라이와 하이브리드 VTOL UAV 참고 모델의 에어로다이나믹 모델을 비교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와 같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VTOL UAV는 틀어진 각도를 30도 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고, 실제 모델을 제작하고 펌웨어 수정 및 개발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제 모델을 구매하여 테스트를 해보고 다이나믹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뮬레이션 설계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1번과 2번 단계를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마이더 페이퍼와 레퍼런스 페이퍼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서 교수님께 검토를 받았고, 앞으로는 펌웨어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설계를 통해서 제어 성능 요구 조건을 확보한 다음에 펌웨어를 구현하고 이것을 실제 모델 제작과 개발로의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최종 연구 발표 계획은 이렇게 향후 계획이 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